그래서 그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그 중에서 우리가 추려낸 기능이 배열에서 연락처를 검색할 수 있어야 되겠다. 배열에다가 연락처를 추가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삭제를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근데 삭제는 저희가 나중에 하기로 했어요. 어레이 리스트를 이용하면 조금 더 쉬워지기 때문에 일단은 삭제는 일단 보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수정하는 기능을 대신 넣어보자. 뭐 이런 걸 했었어요. 그러면 그 연락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데이터가 무엇이 필요하냐. 그래서 뭐 전화번호, 이름, 이메일, 메모, 생일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었는데 그걸 좀 추렸죠. 추려서 일단 요 정도만 하는 걸로 하자 약속을 했었고, 그러면서 어떤 UI를 만들어내고 그 UI에서 어떤 기능으로 가고 뭐 이런 일들을 해보자 라고까지 했었어요. 저희가.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설계한 이 데이터 부분을 먼저 볼게요. 데이터 부분에서 설계한 클래스가 있었는데 그게 컨택이라고 하는 클래스였었어요. 프로젝트는 자바 컨택트라고 하는 프로젝트였었고요. 거기에서 우리는 as.java.contact.model 패키지는 이렇게 뭐 3단계 이상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이 폴더를 만들면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모델이라고 하는 패키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컨택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었고요. 필드로는 딱 3가지를 정의를 했어요. 이름과 전화번호와 이메일까지만 정의를 했고요. 생성자가 필요하죠. 생성자 만드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은데 만약에 그 이클립스의 자동 완성 기능을 이용하시겠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면 된다? 소스 코드에서 오른쪽 클릭. 컨텍스트 메뉴가 뜨고요. 그 중에서 소스. 그 다음에 소스에서 generate라고 하는 메뉴를 보시면 constructor라고 하는 메뉴가 있잖아요. generate constructor. 그러면은 여기 그 팝업창 이름이 이거예요. generate constructor using field. 그러니까 field 멤버더스잖아요. field를 사용해서 constructor 생성자를 generate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창이잖아요. 디폴트 생성자를 만드시려면 여기 있는 것들을 다 빼버리시면 돼요. 여기 있는 걸 다 빼버리면 되니까 deselect all. deselect all. 그 다음에 저희가 나중에 오늘 이 슈퍼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은 슈퍼는 생략을 해버리세요. omit 생략. 라고 하셔서 generate라고 하면 여기까지를 만들어 줄 거예요. 여기까지. 아마 제일 밑에 가서 만들어 버린 것 같은데, 클래스의 제일 밑에 가서 만든 것 같은데 이런 거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디폴트 생성자는 사실 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기도 어렵지 않고요. 네. 파라미터가 아무것도 없으면 되고, 굳이 특별하게 뭔가를 해야 될 일이 없으면, 비어있는 껍데기 중괄호만 남겨두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네. 그러면 실제로 이 생성자는 무엇을 하는 거냐면 여기 있는 필드들을 자기 타입의 각 필드들의 타입의 기본 값으로 초기화를 해줍니다. 기본 값으로 초기화를 한다는 얘기는 불리언 타입이면 false로 저장을 한다는 얘기고요. 정수 타입이면 0, 실수 타입이면 0.0, 그리고 스트링과 같은 이런 참조 타입이면 무엇으로 초기화를 한다? null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객체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문자열도 한 글자도 만들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null이라고 하는 걸 저장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이게 디폴트 생성자고요. 파라미터 3개짜리 생성자를 만들겠다라고 하시면 마찬가지로 하시면 돼요. source, 그 다음에 generate constructor using field. 이번에는 여기 있는 걸 다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name, phone, 이메일 다 선택하시고 super, omit, 생략하겠다라고 하시고 generate. 여기다가 만들어 주는군요. 근데 이 정도는 금방 만드실 수 있으셔야 돼요.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죠? 네. 이름을 전달을 받고요. 전화번호를 전달을 받고 이메일을 전달을 받아요. 즉 누군가가 이 생성자를 호출을 할 때에 이 자리에 이름을 주겠죠. 뭐 오센 이런 식으로 이름을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규먼트로 뭐 010 얼마 이런 식으로 또 전화번호를 주겠죠. 그 다음에 뭐 세 번째 자리에는 뭐 제이크 어쩌고 저쩌고 뭐 gmail.com 뭐 이런 식으로 이메일 주소를 주겠죠. 이렇게 3개의 값을 전달을 해주면 전달받은 그 3개의 값으로 무엇을 초기화하겠다? 가지고 있는 필드들을 초기화하겠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게 그 파라미터 3개를 가지고 있는 생성자. 자, 그 다음에 getter setter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getter setter 다 만들기로 했어요. name에 대한 getter setter, phone에 대한 getter setter, 이메일에 대한 getter setter 다 만들기로 했어요. 자, 이거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똑같이 오른쪽 클릭, source, 그 다음에 generate, getters and setters라고 하는 메뉴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다 선택해요. 여기 확장을 해보시면 get 이메일 만들겠다, set 이메일 만들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get name, set name을 만들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get phone, set phone 만들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getter는 제공을 하는데 setter를 제공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setter를 지워버리시면 되는 거고요. setter 중에서 어떤 특정한 setter만 제공하고 어떤 하나는 제공하지 않겠다 그러면 그것만 빼버리시면 돼요. 일단 우리는 다 만들 거예요. 나머지는 바꾸실 필요 없고요. 제너레이트 하시면 돼요. 밑에 가서 만들었고요. 네, 이런 메서드 6개가 생겨났습니다. 메서드 6개가 네임에 대해서만 getter와 setter를 보면은요. getter는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 getter는 필드에 있는 값을 리턴해주는 일만 해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getter는 파라미터를 선언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값을 리턴만 해주면 되니까 특별히 값을 전달받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대신에 리턴하기 때문에 name이라고 하는 변수의 타입이 메서드의 리턴 타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string이라고 선언을 하셔야 됩니다. 메서드 이름을 만드실 때는 변수 이름 앞에다가 그냥 get이라고 한 단어 붙여가지고 메서드 이름 만드시면 되고요. 두 단어가 합쳐지니까 두 번째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세터 같은 경우에는 세터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을 해보시면 세터가 하는 일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필드의 값을 어떤 다른 값으로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다른 값으로 변경을 해주는 거예요. 다른 값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값을 전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달받은 값을 임시로 저장하기 위해서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야 되는데 그게 파라미터예요. 파라미터 타입은 뭐가 돼야 되냐면 네임의 값을 변경을 하는 거니까 네임이라고 하는 변수의 타입과 동일하게 파라미터를 선언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임이 스트링이기 때문에 스트링이라고 변수를 선언해 주시면 되고요. 그 변수에 전달된 값을 필드에다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필드에 넣어주기만 하면 되니까 리턴하는 게 없죠. 리턴하는 게 없으니까 void라고 리턴 타입을 써주시면 돼요. 메서드 이름은 변수 이름 앞에 set을 붙여서 만드시면 되고요. 이거는 관습이에요. 뭐 다른 이름으로 만들어도 좋지만 관습이에요. 관습. 근데 이런 관습을 따라주시면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 웹 서비스 개발할 때 스프링 프레임워크이라고 하는 거를 공부를 할 거거든요. 이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게터와 세터를 찾아요. 게터와 세터를 찾을 때 get으로 시작하는 거, get터는 get으로 시작하는 거, 세터는 set으로 시작하는 걸 찾아요. 다른 걸 찾지 않아요. 그래서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제대로 사용을 하시려면 get와 set를 만드실 때 이런 그 컨벤션, 관습을 따라서 만들어 주시면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많은 부분들을 자동으로 해줘요.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네, 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 두 번째 단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붙여서 만들어 주시면 돼요. 나머지 뭐 폰이나 이메일과 같은 그런 부분들도 비슷하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모든 메서드가 완성이 됐어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컨택, 필드, 그 다음에 생성자 2개, 그리고 게터 세터 합쳐가지고 6개와 그 다음에 어저께 만들었었던 toString이라고 하는 메서드. toString을 만든 목적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요거는 메서드 오버라이딩을 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거를 한 이유는 system.out.println에서 객체를 이렇게 메서드의 출력문에서, 그러니까 콘솔에 나오는 출력문이죠. 콘솔에 나오는 출력문에서 참조값, 골뱅이 어쩌고 저쩌고 들어가는 거 있죠. 이 참조값 대신에 원하는 문자열로 출력하기 위해서 얘를 사용한다. 지금은 이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자열을 리턴하는 함수고요. 문자열을 리턴하는 함수여서 리턴 타입을 스트링이라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리턴이 있어야 되고요. 문자열을 만들어서 리턴을 해주셔야 돼요. 어떤 문자열을 만들었냐면 멤버 변수, 필드 네임과 필드 폰과 필드 이메일을 한 줄로 묶어서 문자열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런 문자열이 화면에 출력이 되게 될 겁니다. 네, 자, 요 정도를 하면 이제 컨택트는 끝났어요. 모델 클래스에서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요 정도 하시면 되고요. 혹시 여기까지 해서 질문 있으세요? 뭐 게터 세터 만들고 생성자 만들고 이거는 별로 어려운 거 없죠. 이클립스가 다 알아서 다 해주니까. 그렇죠? 자, 이제 메인이에요. 여기가 이제 우리가 어제 그 요구사항 명세라고 하는 여기에서 이런 기능들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런 기능들을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자, 제가 클래스의 필드 멤버 변수로 몇 개의 변수들을 선언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제가 이 클래스 안에서 메서드들을 계속 만들 거예요. 그리고 그 메서드들이 스캐너도 사용하게 될 거고요. 연락처도 사용하게 될 거고요. 뭐 이거는 쓰일지 안 쓰일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얘네들을 멤버 변수로 선언을 해준 거예요. 클래스 안에 있는 모든 메서드가 같은 클래스에 있는 모든 메서드가 사용할 수 있도록 변수들을 만들어 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변수가 숫자나 문자를 읽어드리기 위한 스캐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배열인데 아까 방금 만든 컨택트라고 하는 타입의 배열을 저장할 수 있는 컨택츠라고 하는 배열. 여기는 일단은 5개까지만 저장하기로 했어요. 5개까지만 저장하기로 했고, 만약에 우리가 테스트가 끝나고 나면 이거를 숫자를 더 늘려줄 수도 있어요. 더 늘려줄 수도 있고, 여기 숫자로 이렇게 강제로 넣는 거를 할 수도 있고요.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private static final int라고 하고 뭐 max length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해놓고요. 여기를 max length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나중에 이 파이널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 간단하게 얘기해서 파이널은 변경할 수 없는 이런 뜻이에요. 변경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인트인데 인트 타입의 변수를 선언을 했는데 여기에 5라고 저장을 했으면 코드 중에서 이제 다시는 이 변수를 6이나 10으로 바꿀 수는 없다. 그러니까 최초 한번 초기화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변경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의미가 파이널이에요. 파이널. 아마 제가 이 파이널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베이직 TV에서 맥스 채널, 뭐 맥스 볼륨 이런 거 할 때 아마 사용을 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상수를 정의할 때, 상수를 선언할 때 파이널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써줍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5개짜리 배열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여기를 10개로 고치게 되면 10개짜리 배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좀 간단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테스트가 끝나고 나면 뭐 100개짜리, 1000개짜리 얼마든지 크기를 더 키워서 프로그램을 확장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모든 변수들을 만들었는데 모든 변수들을 만들 때 전부 다 스태틱을 붙였어요. 사실 이거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모든 변수들을 스태틱으로 만드는 거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여기서는 일단은 우리는 버전 0.1이고요. 버전 0.1이고 일단 이 변수들이 메인에서 사용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메인 메서드가 스태틱으로 선언되어 있어요. 스태틱은 스태틱 변수들만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변수들을 전부 다 스태틱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우리가 상수까지 공부한 다음에 모델, 뷰, 컨트롤러라고 하는 3개의 클래스로 분리를 할 거예요. 네, 그럴 때에는 얘네들이 조금 바뀌게 될 겁니다. 네, 일단은 그 정도로만 알아두시고요. 자, 필요한 상수들이 이제 선언이 됐고요. 자, 이 부분은 이런 뼈대로 만들면 됩니다라고 제가 어제 힌트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일단 다 지워버릴게요. 지워버리고 프린트 하나만 넣을게요. 이렇게 할까요? 연락처 프로그램 버전 0.1 이런 정도로 일단은 실행이 돼야 돼요. 그죠? 네. 프로그램의 시작점은 메인이고요. 메인에서 한 줄 출력하고 메인이 끝나면 프로그램 정상적으로 종료가 돼야 돼요. 자, 이제 그 다음부터 우리 뼈대를 할게요. 자, 뼈대는 뭐냐면 전체적으로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는 무한 루프예요. 언제까지 무한 루프냐면 사용자가 0번을 입력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무한 루프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 구현을 할 거는 뭐냐면 일단은 무한 루프를 만들고 이런 모양의 메뉴를 첫 화면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입력받는 것까지 입력받아서 그 입력받은 값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까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입력받은 값이 0이면 하고서 종료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만들어 볼게요. 종료 기능을 제일 먼저 만들게요.
종료 기능을. 자, 그러면 메인으로 와서 일단 무한 루프를 만들면은요. 가장 쉬운 무한 루프를 만드시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러면 무한 루프예요. 어떤 조건을 만족했을 때 끝날 수 있도록 해주면 되죠. 끝날 수 있도록. 자, 이 무한 루프에서 제일 처음에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제일 처음에 해야 될 일은 아까 보셨던 이 첫 화면. 우리 프로그램은 이런 네 가지 기능이 있어요 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검색하는 기능이 두 가지가 있고, 추가하는 기능이 있고, 수정하는 기능이 있다. 그리고 종료하려면 0번을 눌러라 라고 하는 이 화면을 먼저 보여주는 게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핸드폰을 생각을 하면 핸드폰에서 앱을 띄우기 위해서 여러분들 핸드폰에 있는 여러 가지 앱 아이콘들이 있을 텐데 앱 아이콘 중에 하나를 클릭하면 그 어플에 해당하는 첫 화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요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GUI는 아니지만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그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첫 번째 화면이 나온다. 그리고 언제까지? 우리 얘 슉 하고 날려버릴 때까지. 그러니까 프로그램 종료할 때까지는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면 된다. 저는 여기를 뭐라고 할 거냐면 show main menu라고 할 거예요. 메인 메뉴 보여주세요 라고 만들 거랍니다. 끝나는 부분 지금 에러가 납니다. 왜 에러가 나냐면 이런 메서드를 만든 적이 없어서. 물론 이 안에다가 코드를 다 때려 박을 수도 있어요. 프린트 sysout 넣어가지고요. sysout 넣어서 뭐 0번, 1번, 2번, 3번 이렇게 하면서 다 때려 박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 메인만 너무 길어지니까 그거를 따로 분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에러가 나는 이유는 뭐다? 이 메서드가 undefined 만들어지지 않았다. 메서드 에러 내용 보여지죠? show main menu라고 하는 메서드가 undefined 정의가 되지 않았다. 만들어지지 않았다. 예. 그죠? 이클립스가 해결책을 알려주죠. 어떻게 하면 된다? 메서드를 만들면 된다. 라고 알려주죠. 그대로 해볼까요? 마우스 올리세요. 마우스 올리시고요. 밑에 창 뜨죠? 링크 있죠? 클릭. 밑에 만들어주는. 이렇게 만들고 나니까 에러가 없어지죠. 그렇죠? 코딩하기 참 쉽죠. 우리는 무한 루프에서 메뉴를 보여주면 된다. 끝. 메뉴를 보여주기 위해서 코드를 만들었더니 메서드 만들라고 했고 그러니까 메서드 만들어주죠. 자, 근데 왜 이렇게 만들어줬을까? 이클립스가 왜 이렇게 만들어줬을까를 여러분들은 고민을 하셔야 돼요.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뭐 때문이냐면 일단 프라이빗은 왜 프라이빗으로 했을까요? 이 메서드를 다른 클래스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 사용할 수 없게 하겠다. 사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죠? 뭐 이거는 프라이빗으로 하든 퍼블릭으로 하든 큰 상관은 없어요. 공개할 거냐 말 거냐 그거는 뭐 결정 사항이니까. 근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우리가 또 다른 클래스는 없고요. 또 다른 클래스는 없고 그리고 공개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프라이빗 그대로 놔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고 스태틱은 왜 붙였을까요?
스태틱은 왜 붙였을까요? show main 메뉴라고 하는 이 메서드를 누가 호출해요? 얘를 사용하는 메서드는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얘를 사용하는 사람은 여기잖아요. show main 메뉴를 사용하는 위치가 여기잖아요. 얘는 누구예요? 누가 호출하고 있는 거예요? 메인이 호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메인이 뭐라고 선언되어 있어요? 스태틱. 스태틱이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는 스태틱이어야 돼요. 그거 하나만 기억하자 그랬죠. 스태틱 메서드가 사용할 수 있는 변수는 스태틱으로 변수가 선언되어 있어야 되고 멤버 변수. 스태틱이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는 스태틱에 붙어있는 메서드여야 된다. 요거는 기억하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자바 런타임이 있어요. 자바 런타임은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줘요.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호출하죠? 메인을 불러줘요. 그죠? 자바 런타임이 메인을 불러주는데 메인을 불러주기 위해서 메인 클래스를 생성을 해요? 생성을 하지 않아요? 클래스를 생성하지 않아요.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지 않고 메서드를 바로 호출을 한단 말이에요. 이처럼 클래스의 객체가 생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호출할 수 있는 메서드는 무슨 메서드라고 불러요? 스태틱 메서드라고 불러요. 그렇죠? 맞습니까? 스태틱을 붙여주는 목적은 객체 생성 없이 그러니까 new라고 호출하는 거 없이 메서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스태틱을 붙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메인 메서드가 실행된 상태에서 이 클래스의 객체가 메모리에 없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바 런타임이 따로 이 클래스의 객체를 메모리에 만들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메서드가 스태틱에 붙어있지 않은 메서드들은 어떻게 사용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얘네들은 변수를 선언하고 생성자를 불러주고 그 다음에 그 변수 이름으로 메서드를 호출하는 거다. 참조 변수 이름을 가지고서 메서드를 호출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응? 생성자 호출에서 참조 변수가 있어야지만 호출할 수 있는 메서드란 말이에요. 그런 메서드를 인스턴스도 없는 상태에서 호출할 수 있어요? 호출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스태틱만 사용할 수 있다. 인 거예요. 똑똑하게도 이클립스는 show main 메뉴라고 하는 메서드가 메인에서 호출된 거를 보고서 똑똑하게도 스태틱을 붙여서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뭔가를 저장할 필요가 없어요. 뭔가를 저장할 필요가 없어서 그냥 void. 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할 일은요, 요 부분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out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위에 있는 메뉴 중에서 선택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아마도 while loop 들어와서 메뉴를 보여줄 거고요. 그럼 메뉴 보여주는 것은 여기 있으니까 요만큼을 화면에 출력을 할 거예요. 출력하고 나면 다시 이 자리로 오겠죠? 이 자리로 오면
while 루프는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계속해서 여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죠? 반복하는 동안에 조건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무한 루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출력하고 또 반복하고 또 출력하고 또 출력하고 또 출력하고를 계속 반복만 할 거예요. 반복만. 자, 중간에 요거 하나 넣을게요. 자, 이제 이런 식으로 메뉴를 보여줬으면 그 다음에는 읽어드려야 되겠죠. 인트로 읽어드리면 돼요. 스캐너 점 넥스트 인트 이렇게 해서 인트로 읽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자, 여기 스캐너라고 하는 변수는 위에 우리가 어제 만들어 둔 거예요. 만들어 둔 거고 스캐너라고 하는 변수를 사용한 이유는 이 여기서 입력받은 값 1이나 2나 3이나 4 이런 숫자들을 입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scanner.nextInt를 한 거예요. 자, 일단 그럼 여기까지만 해보죠. 실행해보죠. 실행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지금 연락처 프로그램이라고 하고서 여기까지 보여줬죠. 여기까지. 지금 프로그램이 끝난 게 아니에요. 프로그램은 지금 실행 중이에요. 근데 어디에서 지금 대기 중이에요? 숫자를 입력받기 위해서 대기 중이에요. 숫자를 입력하고 나면 여기로 돌아갈 거예요. 자, 그래서 0이라고 하고 엔터 한번 쳐볼까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입력한 이 0이라고 하는 게 메뉴라고 하는 변수에 입력이 됐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여기로 올라가니까 또 한 번 어떻게 되냐? 또 한 번 얘를 보여준 거예요. 또 한 번 얘를 보여주니까 요만큼이 다시 또 나온 거죠. 뭐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종료하는 것을 아직 만들지를 못했기 때문에 무한 루프에 계속 빠질 거예요. 일단은 강제 종료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콘솔 창에 여기 빨간색 버튼이 있으니까 빨간색 버튼 클릭하셔가지고요. 종료하고 나오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종료가 된 상태예요. 회색으로 되어 있으면 종료가 된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전체 메뉴를 보여주는 것까지를 끝냈고요. 전체 메뉴를 보여주는 것까지 끝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1번 기능을 이용을 할 거냐 2번 기능을 이용할 거냐 3번 기능이냐 4번 기능이냐 아니면 종료냐 까지를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고요. 이제 가장 쉬운 거는 0번일 때 종료하겠다라고 하는 그 종료 조건부터 해서 나머지 4가지 기능들을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네, 전체적인 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떤 식으로 해 나가는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모든 기능들, 검색 기능, 인덱스 검색 기능, 추가 기능, 수정 기능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메서드로 다 만들 거예요. 메인 메서드 바깥에다가 이런 식으로 메서드를 하나씩 만들면서 그 프로그램을 완성시켜 나갈 겁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일단 여기까지. 잘 되시죠? 그렇죠? 네.